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저녁 6시로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 투표가 이제 마감이 됐죠. 조금 전에 저희가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최종 투표율 55.1%,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각 진영에 따라 또 캠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그 레이스에서 사실 이제 이슈나 쟁점이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압축이 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투표율에서 드러난 이 역대 최고의 투표율,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뽑힐 때가 사실 그 당시까지는 최고의 투표율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것보다 한 10%포인트 더 높은 거거든요. 당원수, 투표에 참가한 당원수로 치면은 지금 46만 천여 명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한 20만 명대였었거든요. 네. 우리 당으로서는 사상 최고의 투표율에, 사상 최대 규모, 사상 최고 투표율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대목이 많았고 또 그만큼 우리 특히 나라 걱정이 많은 우리 당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위기라든가 도전 그리고 또 소수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런 정책 의제에 대해서 이 당이 어떻게 힘을 모아줘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고민들이 많았던 아주 대표적인 국민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좀 실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이 결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제 판가름, 어떤 그걸 가르마를 타는 그런 큰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전당대회에 참여한 누구도 불복하기 어려운 아주 분명한 그 국민들, 또 당원들의 어떤 심판, 당원들의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상 최대의 참가, 사상 최고의 투표율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내일 결론으로 아마 그동안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 통해서 나왔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새롭게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 네.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끝나는 그런 전당대회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제 지금 보니까 투표율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지지가 몰아가니까 이게 오히려 좀 젊은 층이나 또 이런 쪽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국민의힘 내에서 오히려 다른 쪽이 좀 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너무 한쪽으로 몰려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높아졌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당이 국정 비전이나 정책 대안을 논의하지 않고 당대표 후보자의 땅 투기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전당대회는 역대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여당의 아주 볼썽사나운 전당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야당하고도 협치도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네. 여야가 이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여당의 당대표 레이스 자체가 어떤 정책과 비전보다는 한 두어 가지의 이제 이 쟁점으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른바 이제 윤심 논란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지기도 했었고, 울산 땅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바지에는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 녹취록 같은 것도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제 형사 고발로도 이제 이어졌습니다만, 자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래서 그 문제도 내일 전당대회 결과, 투표 결과가 나오면 아마 깨끗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경우든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 땅 문제 같은 건 사실은 공시지가를 확인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일부 민주당 의원이 제기를 한 것을 가지고서 전당대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YTN의 보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쟁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또 당원들이 보는 뚜렷한 관점, 뚜렷한 판단이 내일 압도적인 투표율에서 투표율 결과로 드러날 것이고요. 그 투표율이 높고 또 최대 규모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심이 어떤 것인지 정말 가장 걱정하는 국민들인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지를 내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전당대 과정이고 저도 선관위원이긴 합니다만 투표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선거에서는 어쨌든 이 선거에서 쟁점을 만들고 또 어떤 뒤집기를 시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그 전술들이 있었을 텐데 과연 그것을 당원들은 어떻게 보았는지가 내일 이제 판가름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금 각 후보들 간에 제기되었던 그런 쟁점 같은 것을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다는 것을 내일 어떤 득표율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영도 의원께서 이게 선관위원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성 문제를 이제 제기한 바 있었고요. 이번 대통령실 행정관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갔더군요. 취재진이 그러면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 투표 결과 발표 이후에도 어떤 내부 투쟁 가능성을 좀 여전히 열어놓은 듯한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역시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거 투표 마감과 함께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 때문에 사실 오늘 오후에 선관위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관위에 이 문제를 따져달라고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그 안철수 후보 측하고 했는데 역시 내일 이제 이것이 이제 막판 오늘 마지막 선거일이고 내일 아마 지금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투표 결과에 따라서 과연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그냥 1차 선거에서 다 끝날 것이냐, 50% 과반 후보자가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그냥 1차로 끝날 것이냐 이 관측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지금 아마 이 선거 과정을 보자면은 결선 투표까지 이제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이제 행보였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가 그렇게 어떤 기자회견다고 했지만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되고요. 파악해봐야 되고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게 공직선거가 아니라 당직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이 되었으니까 공수처가 이 문제를 판단하겠죠. 판단할 텐데 다만 내일 이제 당원들의 압도적인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주장했던 분들의 생각도 많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는 이제 당원 한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캠프에서 공수처에 행정관이 아니고 이 시민사회 수석을 이제 고발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경찰 고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보다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그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이 공무원의 이 정책 중립성과 관련해서 그 65조의 조항이 있고 84조에는 이제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보도됐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판단을 할 텐데요. 이 과정을 보면은 좀 지나친 비약인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러나 이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수처에 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힘 측의 반응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하면 사실 후보 입장에서 특히 김기현 후보가 이제 1등을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1등 할 거면 좀 점잖게 대통령실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그런 데 개입하느냐 이렇게 좀 따끔하게 혼도내고 그래야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이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골적으로
이제 당무에도 개입했고 이번 전당대회 깊이 개입했다는 점과 직결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법 위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대통령의 당을 만들고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올인하고 그래서 국민을 통합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국민들과 당원들을 분열시키고 갈갈이 찢기게 하는 데 있어서 최선두에 서 있다는 점 자체가 저는 현재 우리 정치가 참 어려움을 겪는 핵심적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 성남 민심을 달래고 또 어려운 민생을 달래고 수출이 지금 이 10개월째 하락하면서 기업들이 큰 걱정인데 이런 이제 국가적 경제 민생을 챙기는데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저는 이 김기현 대표님 비롯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런 정말 내노란불 아니면 뭐 이 내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태도가 앞으로도 혹시 당대표 되시고도 계속될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야당과 함께 하려면 오히려 점잖게 좀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나 아까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만약에 대여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까지 국민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당원들이 최종 판단을 할 겁니다. 내일 예. 그 투표 결과에서 당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짐수와 붕대한 것인지 아니면 예. 중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투표 결과가 아마 그 상당히 큰 어떤 갈림길이 될 거라 문제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사안이 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나온 것이 상당히 이제 투표가 진행된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태를 다 봐야겠습니다만 예, 뭐 정치적인 공방도 있는데 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자꾸 언론 보도로만 강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시 그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이게 사실 무슨 용산 행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방인데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뭐 그런 해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 진위관계가 다 이미 녹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나올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정말 더 중요한 문제가 많죠. 지금 전당대회 끝나면은 정부 여당이 함께 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우선 한일 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뭐 우리 민주당이 우리 당의 문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뭘 크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한일 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그 정신, 그 위대한 미래를 오히려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좀 이 초당파적으로 이 문제를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하나 모든 걸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경광부회를 해서 이야기하신다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여당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크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둘째 날 투표 둘째 날의 투표율이 이제 47.52%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최종 투표율 55.1%. 그 이후에 이제 투표하신 분들은 이 쟁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그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투표율에서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일 그 투표 결과를 보고 뚜껑을 열고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역시 있을 겁니다. 당내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서로 간에 이제 믿음 같은 것에 좀 균열이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레이스고 전당대회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엎어야 되는 이런 사정에서 절박하다 그러면 보아지는데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다 그 결과가 어떤 뚜렷한 어떤 그 당원들의 결론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승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로 나아가야죠. 어쨌든 이게 전당대회가 당원의 힘을 합쳐서 당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소수 여당과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예. 취지에 따라서 아마 후보들이 그 최종 결론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내일 오후에 일단 1차 투표 결과는 발표가 되니까요. 네. 결선 투표 갈지 안 갈지 뭐 그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될 테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뭐 일단 보류를 해두겠습니다. 여기서 뭐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자, 그럼 민주당과 이제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 그 발의에 이제 나서기로 했는데요. 민주당과 함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쌍특검 추진이 좀 가시화되는 거 아닌지 그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상상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최근에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를 처분했거든요. 코바나 컨텐츠 후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후원이 급증했고 그 급증했던 업체들 중에는 당시에 수사 중이었던 대기업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무혐의했단 말입니다. 뇌물이라는 거는 대가성이 의심되는 걸로부터 바로 이렇게 수사하는 게 원래 검찰의 가장 기본인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야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아주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소 못할 쟁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검을 뭐 민주당이 추천하려고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정의당하고 협의 중이고요. 국민들께서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국민이 추천하는 특검을 후보로 이제 할 것이고요. 또 내용도 정의당과 충분히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거의 접점이 찾아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검찰이 해도 너무한 이렇게 편파적 수사를 이제 더 이상은 좀 이제 안 되겠다는 점에서 거의 의견이 접근해 가고 있고 3월 중으로 쌍특검을 하자는데 접점이 거의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존에 이제 민주당 안은 특검 추천을 이제 민주당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은 이제 법안 만들 당시에는 원래는 이제 당연히 야당,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특검들은 대부분 야당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당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비토를 놓을 수 있을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데요. 이번의 경우는 정의당의 이제 문제 제기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건 객관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담보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전혀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특검이 추천된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저는 큰 쟁점 없이 타결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정의당이 요구하는 대로 명시적으로 비교섭 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적시를 할 것입니까? 제가 이제 원내대표는 아니라서 예. 지금 이제 마지막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니면 명시적으로는 이제 교섭 단체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의견을 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예. 투명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방침으로 있고요. 그 구체적 방안은 아마 좀 더 양 지도부가 좀 더 숙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곧 아마 국민들께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겠다는 말씀만 거듭드리겠습니다. 그럼 야권 공조를 해서 이제 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에 패스트트랙에 이제 태울 것인가? 근데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의 생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법사위의 예. 처리를 좀 더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정의당의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두 번 정도 법사위에 촉구해보는 방법도 저희들도 검토해볼 수는 있기 때문에 일정과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원칙만 합의가 된다면 저는 3월 초중으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특검이 이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뭐 연말이나 한 내년 일정상 초쯤 연말 좀 정도로 가셔야 되는 거겠죠? 볼 수 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연말 정도에 특검이 이제 추천이 되고 이제 실행이 된다면 실제 수사는 한 12월 뭐 전후 해서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여당 쪽에서 통 크게 정말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역대 특검들을 다 보더라도 여당 쪽에서 이렇게 통 크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쟁점을 빨리 해소할 수가 있고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정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뭐 국민들께서 납득할 정도로 빨리 해소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당에서 빨리 좀 결심을 할 문제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딱딱하기도 하고 또 정의당도 이번에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특히나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또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중에서는 직접 직업을 갖고서 어떤 성공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뭐 사실 좀 거의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여 년 동안 몇 번씩 이야기가 나와서 민주당 정부 시절에 다 수사해서 탈탈 틀어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고. 그런데도 못했던 이야기를 또 공소시효 지난데 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코바나 컨텐츠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 언론 내에서도 좀 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이런 것들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한 게 2012년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가장 이름을 날리던 시절은 200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12년, 2015년이 아주 최고 정점이었는데 그 당시 언론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YTN은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KBS도 그러고 연합뉴스도 그러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코바나 콘텐츠랑 큰 전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압니다. 그 당시에 저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한 직후에는 좌천돼 가지고 지방에서 근무하던 시절이고 2017년, 2018년 이제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되고 했던 시기 아닙니까? 모든 일이 그 이전의 일인데 그때 무슨 덕을 받겠으며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이것도 검찰에서 결론 내린 걸 보면은요. 이 티켓으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액수라는 것이 지금 무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무슨 큰 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협찬 이런 거로 받은 액수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 요번에 검찰 수사에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 그 돈을 냈던 사람들은 그 일부러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만큼 그 거래관계가 석연찮고 대가성 문제 제3자 뇌물 혐의가 있었지만 이건 표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가 했던 대부분의 전시들이 대성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직접 확인해 보면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를 가지고서 더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들 저 거대 야당과 또 심지어 정의당조차서 나서서 이렇게 특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그 실제로 해보면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나 다만 근데 대통령의 아까 부인이라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정치를 이렇게 계속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의 이제 초점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그 사건을 비롯한 네. 뭐 재반 사항입니까? 이제 코바나 컨텐츠 관련 그 후원 의혹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거기? 네, 그렇습니다. 네,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최근에 무혐의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이 소위 코바나 컨텐츠를 이제 후원했던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하나고요. 또 오랫동안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후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들 중에는 그 당시에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대기업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해보면 즉 아까 이제 이 성남 FC처럼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을 몇 군데만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해보지도 않고 지레 그냥 다 무혐의 처분해버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무조건 아니다, 모르쇠 이렇게 가는 거는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문제만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당이 이 야당 대표에게 하는 3분의 1, 10분의 1만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야당이 이러겠습니까? 정말 이 야당이 오죽했으면 지금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정의당도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정부는 뭐 문제만 생기면 모른다, 책임 없다, 이렇게 아랫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함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싸우겠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한 드릴 말씀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부탁해요. 제가 이제 문체위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를 해서 이 코바나 컨텐츠가 이제 우리 그 어딥니까 큰 전시 국가가 운영하는 그 전시 시설도 많이 이제 그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왜 코바나 컨텐츠 해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시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뭐가 있을 줄 알고 했더니 이야기가 흥행수표였다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예술의 전당을 이걸 이제 대관을 하는데 대관이 갑자기 빕니다. 그러면은 이 대관을 채울 누군가를 찾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예술의 전당 전당장이 와서 그렇게 국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2015년 이전에요. 2015년에 언론계에서 올해 뽑은 문화계 인사 100인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대통령이 그 이후에 됐다고 그냥 무조건 다 그 사실관계가 언론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랑 협찬을 하면서 사업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대통령 부인이 되고 코바나 컨텐츠가 흥행에 큰 성공했다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무리하게 엮는데 그렇게 해봐야 결론도 안 날 것이지만 나와야 아무것도 없겠지만 정말 정치를 이렇게 자꾸 대통령 부인을 여성 성공했던 여성을 약한 고리로 삼아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건 좀 우리 정치를 발전을 위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될지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그렇게 뭐 일정상 정치 일정상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총선이 한 몇 달 앞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이에 저는 우리 언론계에서 좀 팩트 네.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코바나 컨텐츠가 무슨 360을 한 게 아니고 예. 그게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몇 군데 큰 전시장에서 했고 그때 다 전시할 때 보면은 언론도 협찬사가 있고 언론이 같이 한 공동 주관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 보시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옵니다. 있으시면 아까 자신 말씀드린 대로 아니, 빨리 그 안 특검을 해도- 해서 털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뭐 없는 사실 가지고 자신 있으면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무리할 게 아니라 예. 지금 그거는 언론계가 그 사이에 그 사업 하나를 좀 뜯어서 예, 보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국회에서도- 요구하는 것만큼 국회에서도 그렇게 투명하게 딱 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거야 예, 뭐 이미 연말 수사를 안 되면 이제 했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해소가 될지 진행이 더 됐을지 예. 그때 가서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쟁점을 여야가 같이 안고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